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주자들의 지지율도 지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 여야 지위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 대선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매일매일 의혹이 쏟아졌는데 검찰이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대장동 의혹, 지금 대선 경선판뿐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판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예. 겁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도 여야 또 신분 지휘고와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수사 초기에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핵심은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비리에 과연 관여했는지 여부가 일단 1차적인 관심입니다. 본인도 1원이라도 받았다면은 뭐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개발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대선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지 않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특정 민간업체가 수많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그런 잘못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수준의 공격으로 그쳐버린다라면은 아마 그런 정도의 공격은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으로서 충분히 방어 가능한 그런 공격이고 이재명 지사가 받는 타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만에 하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처럼 또 뜻하지 않게 국민의힘이나 야당 인사들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법조 비리로 또 이렇게 굳어졌을 경우 국민의힘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대선 새로운 분수장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혹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관계자들만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야 지도부의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변인이라든가 대의를 통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독설이 아니라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의 간에 이렇게 독설과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봉고파직해야 된다. 그 비리를 알고서도 이렇게 방치한 것을 빗대어서 봉고파직해야 된다. 또 김경호 원내대표는 남극에 있는 섬에다가 위리안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데 너무 말이 심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 대표가 또 후보 당사자가 또 이렇게 격한 언어를 쏟아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 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찢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된 양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만물 이재명 설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팩트는 만물 우연설로 부정합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입니다. 우연설은 가문일 뿐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검찰, 보수 언론, 토건 투기 세력 간의 필연적 산물임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춘향전을 인용해서 이재명 지사를 또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를 변학도에 비유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읊은 그 비유한 그 패러디한 게 춘향전에 나오는 대목이죠.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 잔치상 앞에서 읊은 시였는데 그렇군요. 금술잔 좋은 수는 만백성의 피요. 이게 이제 금준미주 천일열 이걸 금술잔 좋은 수를 재난지원금으로 비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옥쟁발의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옥쟁발의 맛 좋은 안주 화천대 이육금을 또 비유를 했었죠. 그렇군요. 또 첨도 그릴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이거를 강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쭉 했는데 나름대로 네. 이런 식의 옛 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나름대로 재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렸고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야당의 약점으로 드러난 이제 그 50억 부분들을 계속 예. 그 공격을 역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 2차 슈퍼위크가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만 명이나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다. 예.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을 상대방으로 돌림으로써 지지층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은 결국 민주당의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작전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으로써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조금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떳떳하니까 예.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여론전 계속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았었잖아요.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들인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집이었죠. 연희동 주택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친 누나가 되는 분입니다. 김만배 씨의 친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준 곳이죠. 서대문구 연희동 24길에 22-20에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는 대지도 힘들고 주택도 돼 있고 해서 규모는 상당히 괜찮은 보이는 이거는 조용한 주택가이고 말씀하시죠 뭐. 네네. 강아지가 막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그 김만배 대표는 오랜 법조 출입 기자로서 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또 이 거래의 이면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연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로또 당첨급의 확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수상한 주택 거래가 아니냐. 이게
여당의 주장이고요. 좀 조사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토위 소속입니다. 그 3명인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국정감사 하루 전날 할 일도 많을 텐데 특히 그 수도권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검증에서 본 게 뭔데요? 본인들도 인정을 예. 하듯이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주소만 확인하고 예. 조용한 주택가에 있다. 그거 확인하러 이 귀중한 시간을 썼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잠깐 볼 텐데요. 대장동 의혹이 실제로 여야 이 대선 주자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전국 지표 조사 결과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3주 만에 실시가 됐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런데요.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이 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은 당사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지율은 반대로 견고하게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그렇군요. 보였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결국 리얼미터 조사에 지지자들이 적극 응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고 예. 반면에 홍준표, 이낙연 두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또는 소폭 하락되는 그런 양상을 그렇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자, 리얼미터 있습니다. 여론조사 가상 양자 대결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가상 양자 대결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오차 범위 내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홍준표 대결에서는 역시 그 오차 범위 내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지표 조사도 볼까요? 전국 지표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하고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ARS로 조사하는 거지만은 전국 지표 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하는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소폭 상승하는 조사 결과 나왔고 28에서 29로 그렇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20%에서 17%로 3% 포인트 하락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도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양상으로 조사를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전국 지표 조사 여기에 지지 후보 없음이 17%, 또 모름 무응답이 4%나 됩니다. 합쳐서 21%가 부동층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지난 조사 때 15%였는데 21%로 6%포인트나 급등을 했다. 예. 결국 최근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상당히 정치에 지금 실망감 이런 또 등을 돌리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상 양자 대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붙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홍준표 두 후보 간의 대결에서도 역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 후보가 앞서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무조건 패하고 홍준표, 이낙연 후보가 붙었을 때만 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개 여론조사가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이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무응답층이라든지 이 조사에서
더 늘었다.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일단 오늘 상반된 여론조사 두 개를 볼 때 예. 이런 측면을 좀 첫 번째로 봐야 될 측면이 누가 물어봤느냐. 아, 사람이 전화 면접은 사람이 물어봤느냐, ARS 기계가 물어봤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ARS가 물어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화 면접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여론조사층에서는 ARS는 한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응답한다. 참을성 있게 응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좀 편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ARS를 선호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전화 면접을 하다 보면 응답자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네. 그래서 ARS는 버튼 누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샤이 응답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표본 추출에 좀 두 여론조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무슨 다릅니까? 말이냐면은 예. 1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 90%가 무선전화, 10% 유선전화로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해서 RDD 임의 걸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전체 가구의 그 집전화만 쓰는 가구가 한 10%에서 15%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은 반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ARS를 하다 보면은 응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별 또 연령별, 지역별 그 표본을 목표치를 잘 못 맞춥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가중치를 주게 되거든요. 리얼미터 경우에는 0.77에서 1.44까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0.77표 몫을 하는 경우도 있고 1.44 몫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표본이 과대 표본 이렇게 과대하게 드러나든가 아니면 너무 적게 드러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전국 지표조사 경우에는 100% 무선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면은 100% 무선전화이기 때문에 유선전화층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안심전화번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뜰폰 사용자가 또 여기 표본에 들어가지가 못한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한 가중치는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표본과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골고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당 경선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 경선 역시 지금 대장동 의혹이 핫 이슈인데요.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의 설명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사의 해명이 부족하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해명을 모두 다 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해명을 별로 많이 안 했잖아요. 정치인들에게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게 마련인데요. 네. 그러나 저희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별로 하지 않았다. 더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TV 토론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대장동 의혹이 공방 이슈가 되겠어요. 상당하게 주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예. 이낙연 후보로서는 내부 총질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소극적이나마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 공세를 계속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지금 이낙연 후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모두 다 쓴 상황입니다. 본인이 의원직 사퇴도 했고 투표율 높이기도 했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변수가 여기서 역전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름대로 그 표심을 자극해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을 그렇군요.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표차가 11만 표 정도 나는데 지금 이제 2차 투표 이후에 50만 표가 투표를 이제 하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중도 사퇴 후보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보들의 득표 처리 방식을 두고서 이낙연 캠프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충돌한다. 충돌하는데, 근데 지금 현실 조건에서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후보들이 사퇴 안 하면 좋겠다. 사퇴 안 하기를 권유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생기죠. 일종의 뭐 경선에 이제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어떤 후보들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경선 불복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또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표를 무효표로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무효표가 된 게 한 2만 8천 표 정도가 됩니다. 예. 2만 8천 표가 돼서 이재명 지사의 지금 누적 득표율이 53.37, 이낙연 득표율이 34.71인데 네. 만약에 무효표가 안 됐으면은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한 51% 정도가 1%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표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것이 이제 전체 표수입니다. 전체 표수인데 사퇴가 2만 8천 표가 빠지기 때문에 후보의 득표는 똑같지만은 그만큼 전체 분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득표율이 높아져 가는데 이낙연 후보 쪽으로서는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결선 투표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후보자 사퇴할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되는 것이 60조에 당선인을 결정할 때 경선 투표에서 공포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표된 거 그대로 하기로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선 투표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효표 처리하면은 결선 투표를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바뀔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바뀔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바뀌려면은 이 조항들을 재해석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은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는데 당 지도부가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3위인 추미애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것을 막겠다. 계속 문제가 되면은 추미애 후보의 사퇴를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이낙연 후보 측의 목표는 결선 투표 가는 겁니다. 결선 투표 가면은 투표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투표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210만 명이 새로 투표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투표에서 잘 방연이 안 됐던 대장동 의혹 이런 문제들 충분히 반영이 되겠죠. 또 앞으로 10월 10일 정도까지 계속될 검찰 수사라든가 제기될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그 새로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은 어쩌면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오는 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주요 행보를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리 공관이 총영사관 여기 있구나. 총영사관이 그러면 거기 LA 한국에도 있고 그렇구나. 저기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의 시애틀에도 있죠. 수사를 좀 봐야죠.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얼마나 치열하고 제대로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검사 관여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발견했으면은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는 거지 공수처에 넘기니까 아마 장시간 했는데 손 털고
손을 터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의미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삼 수삼입니다. 한치 담아. 지금 바로 담을 좀 있어. 네, 담을. 여기 올라가면 한 5개. 야, 만 원을 주면 되니까. 이재명이 올라오면 아마 대통령 토론 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거예요. 둘이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 파이트입니다. 아주 싸움 잘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보다 훨씬 싸움을 더 잘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는 다음에 하고. 저는 마지막이잖아요. 저도 나이 40에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지금 할 때 됐어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의원 내가 싸움을 더 잘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무야홍 이야기가 또 나오고 무대용 또 얘기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주자들이 일제히 영남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강 구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눈여겨 보여야 될 것이요. 국민의힘 경선은 2차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70%. 그 4명으로 추려진 다음에 최종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50%, 국민 여론조사 50%. 갈수록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네. 당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겠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은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는 앞서고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역으로 말하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 당심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흥미로운 분석을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선거인단 28만 명 기존 28만 명에서 자신이 대표한 선출된 이후 15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표가 15만 명이 더 생긴 거죠. 그 15만 명의 성향이 만약에 모바일 당원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당원들 이렇게 지역 정치에 물들지 않은 당원들이라면 젊은 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 표는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오늘까지 책임 당원을 모집을 합니다. 오늘까지 국민의힘 모집을 하는데 각 캠프별로 사활을 걸고 지금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모집에는 아무래도 조직력이 강한 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 모집된 당원들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 이것은 뭐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흥미있는 그런 대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좀 전에 TV 토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의원 최근에 국민의힘 TV 토론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다소 좀 못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떻게 보면은 토론과 정치의 달인 아닙니까?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친다라는 윤석열 거죠. 전 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신인이고 초보고 그리고 미숙한 점은 많이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유승민이나 홍준표 이런 후보들보다도 만큼이나 비슷하리라고 기대는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기본만 방어를 하면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하게 입장에서 출발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오늘 또 실언을 했어요. 주택청약 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는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수가 쌓이면은 그것이 아주 정말 실력이 부족하다, 미천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잘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예. 뭐 지금 반짝 공부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훈련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